네, 복소 함수론 1 3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아마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우리가 뭘 할지, 그리고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다음과 같이 어떤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fz는 cz 더하기 d분의 az 더하기 b. 그래서 a, b, c, d 여기에 있는 개수들도 전부 다 복소수고 z 자체도 복소수인 애들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뭐 결과값으로 나오는 뭐 f도 당연히 복소수가 되겠죠. 여기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영역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region이라는 거는 오픈 셋이고 커넥티드인 거를 뜻합니다. 어떤 이런 영역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주어진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f가 만약에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러면은 FA는 어떤 집합이 될까? FA는 어떤 영역, 어떤 집합이 될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F는 사실 형태가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뭐 분수꼴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영역이 딱 주어져 있을 때 이 치역, 그죠? 얘가 뭐 당연히 치역인데, 이 치역이 어떤 집합이 될지가 잘 예상이 안 돼요. 조금 쉬운 함수들이면은 우리가 잘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면 뭐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f는 생긴 형태가 조금은 그래도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FA가 어떤 집합이 될지, 뭐 어떤 모양이 될지 이렇게 쉽게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답할 질문은,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어떤 뭐 집합이 있을 때, 정의역이 있을 때 치역이 어떤 집합이 될 거냐, 이런 게 좀 관심이 있고, 두 번째 질문도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랑 관련이 있는데, 어떤 두 개의 집합을 줘요.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A에서 B로 가는 어떤 이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하는가, 인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뭐 B가 정확히 치역이 돼야 되니까 B는 FA가 되는 요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뭐 존재한다면 만들 수 있는가. 여기서 뭐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는 이 개수 ABCD를 전부 다 찾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ABCD가 뭐냐,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책에 있는 예제나 연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주로 두 가지를 묻는데, 첫 번째로 치역이 뭐냐, 함수를 주고 정의역을 주고 치역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역 두 개를 주고 정의역과 치역을 주고 이 정의역에서 치역으로 가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F를 찾아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크게 다루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어떤 W는 FZ라는 함수인데, FZ는 Z 플러스 B 만드는 거를, 이거는 우리가 1차원에서랑 비슷하게 어떤 트랜슬레이션, 뭐 평행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점이 주어져 있어도 우리가 그 점으로 대응을 하나하나 찍어주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W는 Z 더하기 어떤 복소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점들을 하나하나마다 직접 찍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Z가 1 플러스 i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갈 거냐면 1 플러스 i 더하기 1 플러스 2i니까
2 플러스 3i로 갈 거고, 그래서 이거를 뭐 좌표 평면 상에 찍어 보면은 1,1이었던 점이 뭐 2,3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있냐면, 그러면은 이런 사각형이 있어도 뭐 양 끝점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뭐 좌표 평면으로 쓰기는 했지만 이 점이 전부 다 복소수에 대응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가 이렇게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뭐 2,1로 가고 0,1로 가고 0,3으로 각각의 점들이 잘 간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 내부에 있는 애들은 뭐 여기서도 내부로 잘 간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행이동 이런 것도 우리가 1차원에서 했었던 거, 그냥 y는 x 플러스 3 뭐 이런 거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게 잘 할 수가 있었죠. 뭐 이런 거를 뭐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w는 z 곱하기 어떤 상수.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특별히 만약에 얘가 어떤 뭐 절대값이 1이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a가 복소수인데, 만약에 특별히 a의 크기가 1이었다. 왜냐면 뭐 사실 1이 아니어도 만약에 1로 이 크기로 나눠주면 되니까, 만약에 크기가 1이었으면은 우리가 a를 2의 i 세타 뭐 이런 꼴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뭐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그래서 이런 형태는 w는 2의 i 세타 곱하기 z 형태로 나타나고, 뭐 일반적으로 뭐 크기가 1이 아니면은 뭐 크기를 r이라고 나타내면은 뭐 a를 r 곱하기 2의 i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w는 어떤 r 곱하기 어떤 0보다 큰 어떤 상수 곱하기 2의 i 세타 곱하기 z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크기가 1인 걸로 생각을 해주죠. 그래서 얘는 크기가 1인 거는 뭐 로테이션 아니면 뭐 회전이라고 부릅니다. 뭐 선형대 수학 시간에도 우리가 회전 변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게 회전 변환에 대응되는 행렬이 이런 게 됐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 로테이션으로부터 유도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얘가 왜 뭐 회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 회전 변환의 특징은, 로테이션의 특징은 뭐 당연하게도 크기가 같죠. 그렇죠? 회전만 시켜준 거니까 뭐 크기를 늘리고 줄이는 거 없이 회전만 시켜준 거니까 이렇게 회전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거는 이제 이런 1차식. 아까도 1차식이긴 했지만 얘는 어떤 A, B가 둘 다 들어가 있는, A, B는 둘 다 복소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리니어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1차식에서도 아래에서도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이런 거는 1차식이 됩니다. 그래서 1차식도 뭐 그냥 뭐 이러면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가 1차식에 대해서는 뭐 점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이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쨌든 뭐 절대값 a 크기만큼 뭐 확대 축소가 잘 된다. 확대 뭐 절대값 a가 1보다 크면은 확대일 거고, 절대값 a가 1보다 작으면 축소일 거고.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다 넘어가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에 나와 있는 예제 중에 하나가 w는 1-i의 z 더하기 2 플러스 i라는 어떤 1차식이 있는데, 이랬을 때 뭐 요런 여기가 뭐 2,1이고 0,0이고 0,1인 뭐 요런 영역이, 아니면 뭐 요런 점들이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뭐 이런
뭐 3,2, 뭐 2,1, 4,-1, 뭐 5,0, 뭐 이런 영역으로 잘 간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1차식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점들을 대입해 주면은 잘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W는 Z분의 1이라고 하는 인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특별히 뭐 인버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인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1 같은 거 우리가 1차원에서 실수해서 생각했었던 걸 따지면 이건 우리가 뭐 예전에 아마 중학교 때는 뭐 반비례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얘를 뭐 그래프로도 뭐 잘 그릴 수 있죠. 저희 뭐 이렇게 잘 된다는 거. x가 작으면은 y는 이제 큰 값으로 보내주고 x가 뭐 큰 값이면은 작은 값으로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려면은 복소수에는 크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서 생각을 해줘야만 하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한번 씌워 보면은 W의 크기는 뭐 Z분의 1이 되니까 Z가 작으면은 Z가 좀 작아서 만약에 0.1이었다 그러면은 뭐 W는 10이 될 거고 만약에 Z가 좀 커서 10이었다 그러면은 W는 0.1이 되겠죠. 근데 당연하게도 만약에 크기가 Z의 크기가 1이었으면 W의 크기도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이런 원 Z는 1이라는 원을 기준으로 좀 대칭이구나. 그래서 Z가 1보다 작은 애들은 크기가 1보다 큰 애로 보내주고 Z가 1보다 큰 애들 이제 원 바깥에 있는 애들은 원 안으로 보내주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반지름이 1인 원점이 중심이고 원 안에 있던 점은 원 바깥으로 보내주고 원 바깥에 있는 애는 뭐 원 안쪽으로 이렇게 오는 이런 어떤 함수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Z는 1이라는 이런 원에 대해서 대칭인 거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점을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그래서 Z는 x 플러스 y라고 i의 y라고 했을 때 얘가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W는 Z분의 1인데 x 플러스 iy분의 1이고 얘는 우리가 분자분모에 이거 켤레복소수를 잘 곱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의 x 마이너스 i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의 y가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뭐 금방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얘를 적당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여기에 x, y가 있었으면은 얘는 어디로 가는 거냐? 그러면 x, y를 어떤 점으로 보내는 함수였냐면 x제곱 더하기 y분의 x,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의 마이너스 y로 보내는 애였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x, y가 x, 마이너스 y로 가는데 요 크기 제곱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 크기만큼 보정을 해준 애로 내려가요. 그래서 뭐 적당히 뭐 요런 점으로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크기를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얘는 여기로 갑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마이너스 y 요 점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얘도 생각을 해보면은 x축보다 위에 있던 애가 x축보다 y축 네, x축보다 위에 있던 애가 x축보다 아래로 갔으니까 얘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요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근데 요 직선이 뭐냐면 실수축이죠. 실수축. 뭐 x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실수축.
실수니까 얘는 특별히 허수부가 0인 점이죠. 그래서 얘도 어떤 얘기도 해줄 수가 있냐면 아까 우리가 했었던 얘기가 원을 기준으로 해서 원 바깥에 있던 애들을 원 안으로 들여보내, 원 안에 있던 애들을 원 바깥으로 보내주고 원 바깥에 있는 애를 원 안으로 보냈었죠. 동시에 허수부가 0보다 컸었던 애들을 허수부가 0보다 작은 애로 보내주고 마찬가지로 허수부가 0보다 작은 애들을 허수부가 0보다 큰 애로 보내주는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W는 방금 얘기했었던 것만 정리를 해보면은 이 W는 Z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인버전,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인버전은 크게 두 가지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 Z는 1이라고 하는 이 원을 중심으로, 그래서 원 안에 있는 애와 원 바깥에 있는 애들을 서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실수축 허수부가 0인 이런 집합, 이런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했었던 얘기들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아까 W는 Z분의 1에서 Z를 X 플러스 I, Y라고 했을 때 W도 이제 어떤 복소수로 갈 텐데 우리가 걔의 이름을 W의 이름을 얘도 복소수니까 U 플러스 IV로 놔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계산한 거에 따르면은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Y가 되니까 얘는 X, Y를 이렇게 U, V가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마이너스 Y가 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 왜냐면 얘는 위치만 바꿔주면 되니까, 왜냐면 Z는 또 W분의 1이 되니까 X, Y도 이제는 X랑 U랑 Y랑 V에 서로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죠. U제곱 더하기 V제곱분의 U 마이너스 U제곱 더하기 V제곱분의 마이너스 V가 됩니다. 요런 거를 왜 했냐면, 이거를 지금 왜 했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원과 직선으로 보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따 뒤에 정리가 좀 몇이냐면 Theorem 3.1에 나오는 얘기인데, Theorem 3.1에서 이따가 등장하는 얘기인데, W분의 Z분의 1이라고 하는 요 인버전은 원과 직선을 원 또는 직선을 원과 직선으로 보내줍니다.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네 원과 직선이라는 게 우리가 이때까지 배우기로는 원은 이런 애고 직선이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가는 애니까 서로 좀 많이 다른 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W는 Z분의 1이라는 함수 입장에서 보니까 원과 직선은 비슷해 보여요. 얘네 두 개를 어쨌든 둘 다 동시에 옮겨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과 직선을 우리가 한꺼번에 나타내는 식을 알고 있어요. 뭐였냐면은 A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Y 플러스 D는 0. 얘는 원과 직선을 동시에 나타내요. 특히 좀 더 자세하게 A가 0이면 직선이고 A가 0이 아니면은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 식이 원과 직선을 동시에 나타내는 어떤 방정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W는 Z분의 1이라는 게 정말로 얘를 이렇게 보내주냐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W는 Z분의 1이라는 요 식이 얘를 여전히 이 W는 Z분의 1을 거치면 여전히 원과 직선에 관한 식이 나올 거냐, 이게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방금 계산했었던 것처럼 z는 x 플러스 i y로 놓고, 그럼 이제 요 x y에 대한 식 자리에 x y 자리에다가 u v에 대한 식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그럼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리를 x랑 y를 전부 다 u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u제곱 더하기 v제곱분의 1이에요. 그렇죠?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면은 뭐 제곱제곱해서 없어지고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w는 z분의 1이라는 식에다가 a는 요게 될 거고, x 자리에다가 u제곱 더하기 v제곱분의 u, c 자리에다가 u제곱 더하기 v제곱분의 마이너스 v 더하기 d는 0이 돼요. 그렇죠? w는 z분의 1이라는 식이 결국은 x, y를 uv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애니까, 그래서 양변에 u제곱 더하기 v제곱을 곱해보면 d 곱하기 u제곱 더하기 v제곱 플러스 bu 마이너스 cv 더하기 a는 0이 됩니다. 이제 얘도 우리가 원 또는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w는 z분의 1이라는 이 인버전은 원 또는 직선을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원 또는 직선이 이렇게 w는 z분의 1에 의해서, 뭐 당연히 똑같은 원과 직선은 아니겠죠. 당연히 식은 바뀌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얘네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우리가 원 또는 직선에 대해서 뭐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공통점은 우선 뭐 같은 식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형태의 식으로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 뭐 어떤 하나의 식으로 두 개가 뭐 같이 나타나면은 뭐 비슷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점 두 개가 주어지면은 직선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죠, 그렇죠? 점 두 개면 얘는 뭐 공통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점 두 개가 있으면은 당연히 직선이 하나가 유일하게 결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점이 하나 더 있으면, 점 세 개가 있으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얘네 세 개가 한 직선 위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는 직선이 될 거고, 또 어떤 경우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우선 점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직선이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건데, 나머지 하나가 이제 얘네처럼 이제 이 직선 위에 없는 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코리니어라고 부르는데, 코리니어가 아니면, 그러니까 요 이미 두 개의 점이 직선을 만들어 놨는데 나머지 하나가 어디 위에 있을 거냐. 그래서 아까 위에처럼 요 직선 위에 있으면은 뭐 당연히 그냥 직선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이 하나가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점 세 개 가지고 뭐 분류를 해보면, 뭐 얘네 세 개가 코리니어면은 그냥 직선 위에 있는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 원이 결정이 된다. 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원과 직선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궁극적인 차이점은 직선은 무한대를 지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직선은 무한대를 지나는데 원은 뭐 무한대를 지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 무한대 입장에서 보면은 w는 z분의 1이라는 얘는 원점을 무한대로 보내주고 무한대를 원점으로 보내줍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w는 z분의 1이라는 어떤 뭐 이런 인버전을 가지고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얘가 무한대를 지난다. 뭐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했더니 무한대를 지난다. 그러면은 걔는 직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원 또는 직선이라고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얘기를 하지만 뭐 나중에 뭐 문제를 풀거나 뭐 어떤 영역이 어떤 영역으로 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딱 뭐 원이면 뭐 어떤 원이다, 뭐 중심이 얼마고 반지름이 어떤 원이다, 뭐 직선이면은 뭐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해 주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원 또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해요. 둘 중에 하나 골라줘야 돼요. 뭐 W는 Z분의 1이 뭐 어떤 원이라는 영역을 주면은 그 치역으로 생기는 게 원 아니면 직선이다. 이제 이것까지는 알아요. 뭐 다른 뭐 더 다양한 뭐 집합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W는 Z분의 1은 원 또는 직선을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내주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원 아니면 직선이다. 뭐 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래서 원 아니면 직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택할 때 이제 무한대를 가지고 판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방금 했던 얘기들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방금 얘기했었던 게 지금 방금 얘기했었던 게 뭐 제가 미리 적어놓은 거 있지만 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 W는 Z분의 1이라고 하는 요 인버전은 어떤 뭐 좋은 대칭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지름이 1인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어떤 단위원과 실수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얘는 뭐 리플렉션이라고 뭐 부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뭐 Z는 X 플러스 IY라고 하면은 이제 U랑 V를 XY에 대해서도 나타낼 수 있고 X랑 Y를 UV에 대해서도 나타낼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요런 원 또는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여전히 유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 Theorem 3.1에 나오는 게 W는 Z분의 1이라는 요 맵은 요 함수는 원 또는 직선을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원 또는 직선인데 직선은 무한대를 포함하고 있고 이제 원은 무한대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 잘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직선 그러니까 원 또는 직선 이렇게 나타낸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잘려진 3분이 아니라 이렇게 무한히 뻗어 나가는 어떤 직선이니까 진짜로 무한히 가는 요런 거를 잘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세히 공부를 할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더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형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선형 분수 변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똑같은 거를 나타내니까 쌍선형 변환이라고. 그래서 이 쌍선형이라는 얘기는 그냥 바이리니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건데 어쨌든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함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3.2절 동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3절에는 뭐 그 이외의 매핑이라고 해서 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요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W는 이제 TZ라고 많이 쓰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의 T를 따와서 W는 TZ라는 걸로 많이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4개의 개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만약에 C가 0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W는 Z라고 해서 플러스 B라고 나타내는데 만약에 C가 0이었으면 그럼 얘는 그냥 1차식이 되는 거죠. D분의 1에 AZ 플러스 B니까 뭐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뭐 D가
0이면은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뭐 무한대라고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이제 얘는 그냥 1차식이니까 별로 뭐 재미가 없어요. 이미 잘 알고 있는 거니까. C가 0이 아니면은 얘를 분자 분모를 C로 나눠주면은 Z 더하기 C분의 D C분의 A의 Z 더하기 C분의 B여서 사실상 문자가 3개밖에 없어요. 문자 3개. 그렇다라는 얘기는 3개의 점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3점으로 유일하게 결정. 유일하게 결정돼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2차식 같은 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로 나타내는 이런 2차식도 뭐 정해지지 않은 요 미정계수가 3개니까 점 3개로 결정이 되죠.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3개니까 3점만 알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유일하게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게 AD-BC가 0이면 이렇다라는 얘기는 AD-BC가 0이면 W가 상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문자 하나를 없애보면은 뭐 D는 뭐 이렇게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편하게 뭐 C가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C로 나눠준 B는 C분의 AD죠. C가 0이면 이렇게 되고 C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대입을 해보면 AZ 더하기 C분의 AD고 CZ 더하기 D가 되니까 분자분모에 C를 곱해주면 그리고 C분의 A로 뽑아내면 분자분모에 뭐 C를 곱해주면 C에 CZ 더하기 D 얘는 A에 CZ 더하기 D가 되니까 C분의 A가 되죠. 그래서 그냥 상수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재미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뭐 상수함수에 대해서는 뭐 더 공부할 거리가 당연히 없겠죠. 요 복잡한 이 linear fractional transformation보다는 더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AD-BC는 절대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AD-BC 요것도 많이 봤죠. 그렇죠? A, B, C, D 해놓고 요 얘네로 행렬을 만들고 이 행렬의 행렬식이니까 디터미넌트가 AD-BC니까 뭔가 행렬이랑도 연관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요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다루니까 뭐 많이 하는 거는 뭐 정의역이 뭐냐 치역이 뭐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렇죠? 정의역이 뭔지 치역이 뭔지에 대해서 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Z를 다시 한번 써보면 CZ 더하기 D분의 AZ 더하기 B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점은 분모가 0이 되는 점이겠죠. 그렇죠? Z는 마이너스 C분의 D일 때는 정의가 안 돼요. 뭐 그 외에는 다 되죠. 그렇죠? 그 외에는 다 됨. 네. 그래서 우선은 정의역은 복소 평면에서 마이너스 C분의 D를 뺀 걸로 생각을 합니다. D가 이제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가는 거를 생각을 할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약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분모가 0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함수값이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z가 마이너스 c분의 d이면 그럼 이제 t의 뭐 마이너스 c분의 d는 0분의 이제 뭔가 0이 아닌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c분의 d를 대입하면은 c분의 마이너스 AD 플러스 BC여서 AD 마이너스 BC가 우리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이 아닌 값이에요. 그러니까 0분의 어떤 상수꼴이니까 그러니까 왠지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자세히 써보면은 Z가 마이너스 C분의 D로 갈 때 TZ가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얘가 값이 무한대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무한대를 포함시켜서 생각을 해보자.
정의역과 치역에 무한대를 포함시키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 정의역과 치역에 원래 복소수였는데 그냥 복소수였는데 무한대를 추가해보자. 추가하면 이게 바로 저번 시간에 아마 2장에서 얘기했었던 Extended Complex Plane 무한대를 넣은 기호로는 C infinite 이렇게 쓰고 얘는 복소수에다가 그냥 무한대를 넣은 거고 얘네 사이의 어떤 연산들은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정의가 되는 애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가는 거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런 복소 평면에서 복소 평면으로 가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의역에 한 점이 빠져 있으니까 이제 걔를 좀 넣어주고 싶어요.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정의역에 있는 걔를 포함시켜 준다라는 얘기는 그 점에서의 함수 값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함수 값이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정의역에 넣어줄 수가 있는데 넣어주려고 보니까 무한대가 돼서 무한대를 포함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확장된 복소 평면, 이제 Extended Complex Plane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에는 요 함수를 이 Linear Fractional Transformation을 확장된 복소 평면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보통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냥 확장된 복소 평면에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편한데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면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까 원래 C분의 D 뺀 거에서 다 얘기를 해줬죠. 근데 이제 요 점에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왜냐면 약간 표기가 그렇게 좀 껄끄러울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 C분의 D를 넣었을 때 무한대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해줘야 되는 거는 더 해줘야 되는 건 더 정리를 해야 되는 건 이제 정의역에 얘가 복소수 더하기 무한대인데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고 이제 무한대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t에다가 무한대를 넣으면 뭐가 되냐? 요거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c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d분의 a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b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극한으로서 이해를 해주니까 z가 무한대로 갈 때 cz 더하기 d분의 az 더하기 b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c분의 a로 가죠. 이것도 당연히 c가 0이 아닐 때만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c가 0이면은 그냥 이런 선형 분수 변환이란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리니어 펑션이 되니까 그냥 선형 함수가 되니까 그럼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정의를 하고 나면 우리가 TZ를 이런 식으로 복소평면 확장된 복소평면에서 다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값을 대입하는 거는 당연히 Z가 마이너스 C분의 D랑 무한대가 아닐 때 마이너스 C분의 D일 때는 무한대로 얘기를 해주고 Z가 무한대일 때는 D분의 A로 잘 정의를 해준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함수는 원투원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TZ는 원투원입니다. 원투원인 것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W는 CZ 더하기 D분의 AZ 더하기 B 해놓고 얘를 Z는 하고 써보려고 하니까 잘 써지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정확히 언제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유리함수 이런 거에 대해서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배운 적 있죠. 이거의 역함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은 이거 그냥 사실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곱해놓고 x, y 위치만 바꿔주면 되니까 이거 그냥 y는 하고 정리하면은 그냥 바로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역함수를 구한다라는 것 자체는 y는 x 대칭을 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점근선을 대칭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근선 대칭하는 걸 통해서 계산을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역함수도 잘 존재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역함수도 인버스도 잘 존재한다. 네,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을 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첫 시간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얘를 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얘를 전개해놓고 보면은 Z랑 W 각각에 대해서 리니어니까. 네, 그래서 얘를 뭐 바이리니어라고 부르고, 리니어가 두 개니까 뭐 바이리니어라고 부르고, 바이리니어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원투원이고, 네, 얘기했었던 것처럼 원투원, 뭐 연속인 거는 뭐 당연하고, 연속인 거는 알고 원투원인 것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티어렘 3.4를 뭐 얘기하기 전에 이거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얘를 W는 AZ 플러스 B. 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얘는 뭐 되게 쉽다고 해서 넘어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성질들을 한번 뽑아낼 수가 있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원과 직선을 원으로 보내고 직선을 직선으로 보내줍니다. 요거 당연한가요? 당연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직선 같은 경우는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Z가 뭐 어떤 직선이었으면은 이 AZ 플러스 B를 한다라는 얘기는 A만큼 확대를 해주고, 사실 뭐 정확하게는 절대값 A만큼 확대를 해주고 B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뭐 직선은 확대가 되나 안 되나 똑같죠. 어쨌든 직선이 되죠. 뭐 곱하는 A 값에 따라서 약간 방향 같은 게 바뀔 수는 있긴 하지만, 뭐 직선에서 사실 방향은 없으니까. 그리고 뭐 회전을 시킨다고 해도 직선이 되는 거는 변하지 않고, 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하든 뭐 회전을 시키든 원인 거는 바뀌지 않죠. 그리고 뭐 평행 이동을 해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아요. 원인 게 원을 뭐 평행 이동 시켜도 여전히 원이고, 직선을 평행 이동 시켜도 여전히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위에 쓴 것처럼 원을 원으로 보내고 직선을 직선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는 안 돼요. 원을 직선으로 보내거나 직선을 원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각각은 이렇게 되고, 인버전, 얘는 그냥 한꺼번에 원 또는 직선을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내줘요. 요 사실을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그럼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서 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뭐 W는 뭐 Z 플러스 B, 뭐 일반적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버전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거는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는 W는 뭐 AZ 플러스 B라고 하는 뭐 간단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 다음에 W는 Z분의 1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W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애는 얘예요. 얘인데, 얘를 다시 한번 잘 뜯어보면, W는 얘를 분자를 이런 식으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C분의 A로 쪼개고 C z 더하기 D를 넣으면은 뒤에 생기는 게 B-C분의 AD죠. 분모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얘는 C분의 A 더하기 또 B-C분의 AD는 그냥 상수죠, 그렇죠? AD는 어떤 상수에다가 CZ 더하기 D분의 1.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더 써보면 C분의 A에다가 마이너스 뭐 C제곱분의 AD 마이너스 BC에다가 Z 더하기 C분의 D 분의 1이라는 함수가 돼요. 이제 이렇게 이 함수를 잘 분해시켜 놓고 보니까 궁극적으로 Z가 어디에 있는지 보면은 여기에 있어요. 얘는 Z분의 1을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렇죠? 원래 Z분의 1에다가 뭐 마이너스 C분의 D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상수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상수배. 그 다음에 뭐 좀 더 뭐 마이너스 이만큼까지 해서 상수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는 짓은 다시 평행 이동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상수배 평행 이동.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다루고자 했었던 게 요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는 애였는데, 우리가 얘를 이제 잘 뜯어보니까 좀 뜯어보는 거죠. 구조, 골격, 뭐 이런 식으로 뭐 베이시스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어떤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 뼈대가 뭔지,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규정짓는 가장 간단한 게 뭔지, 에센스가 뭔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있나라고 살펴보려고 이 함수를 좀 잘 쪼개 보니까 사실상 Z분의 1이다. Z분의 1을 사실상 그냥 Z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상수배 해주고 평행 이동 해주는 건 되게 좋은 거니까, 이를 뭐 평행 이동하고 상수배한 거밖에 없다. 상수배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주장했었던 것처럼 W는 Z분의 1, 얘는 원과 직선으로 보내줘요. 근데 뭐 평행 이동하고 상수배를 한다라고 해서 원 또는 직선이 바뀔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원 또는 직선을 여전히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내주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뭐 수학적으로 적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 있어요. 책에 있는 것처럼 W1을 F1Z라고 해주고, 얘를 뭐 Z 플러스 C분의 D, W2를 F2에다가 W1을 해준 건데 얘는 인버전을 해준 거. 마지막으로 W3는 F3에다가 W2인데 얘는 그냥 어떤 리니어 펑션 C의 W2. 얘는 평행 이동, 얘는 인버전, 얘는 뭐 그냥 리니어 펑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뭐 식으로 나타내 주면은 T, 우리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T, W는 TZ라는 얘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F3 차례대로 이렇게 합성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을 보면 이제 Z가 이제 Z에 들어가는 식이 원 또는 직선이었으면은 얘가 F3에 F2 안에다가 F1Z로 되는데 F1을 한다라고 해서 원 또는 직선이었던 게 뭐 이 W1, F1인 거 살펴봐야 평행 이동이니까 여전히 원 또는 직선이고, 그 다음에 F3 안에다가 F2 안에 이렇게 있는데 원 또는 직선이었던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F2도 인버전이니까 보존을 해줘요. 얘도 여전히 원 또는 직선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요게 이제 W는 Z분의 1에 대한 얘기였죠. 인버전에 대한 얘기. 왜냐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그렇게 자명하진 않은 부분이었으니까. 왜냐면 그냥 선형 변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 뭐 평행 이동해주고 뭐 확대 축소한다라고 해서 모양 자체가 바뀌지는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F3, 얘가 원 또는 직선이라고 해서 F3도 얘는 뭐 리니어 펑션이니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모양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입장에서 보면은 원 또는 직선은 뭐 이제 크게 뭐 다른 애는 아니다. 그냥 원 또는 직선을 원 또는 직선으로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잘 보내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제를 하나 살펴보면 예제 3.6인데 예제 뭐 여기 두 가지 영역이 나와 있긴 하지만 우선은 각각 하나씩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얘가 어떻게 생긴 영역이냐면 Z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또 반지름 일정이 원 내부인데 실수부가 0 이상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필요 없이 그냥 요 반원 요게 어디로 가냐 이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선 얘를 하려면 얘가 크게 두 가지 경계로 이루어져 있죠. 실수부가 0인 거, 그 다음에 요 원, 어떤 원의 일부니까 Z는 1. 그래서 얘네가 어디로 가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 Z는 1이 어디로 가냐, 얘는 W는 1-Z분의 Z를 하면은 어떤 영역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막상 계산을 하려니까 뭐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뭐 계산을 하면은 잘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좀 이따가 보겠지만 이제 리얼 파트가 0인 거는 뭐 계산을 잘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원 같은 경우는 대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어떻게 할 건지 뭔가 잘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뭐 아니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뭐 W-WZ는 Z니까 Z는 1 플러스 W분의 W다. 그래서 절대값 Z가 1이라는 얘기는 1 플러스 W가 W라는 얘기니까 W가 1 플러스 W랑 같다. 그래서 뭐 양변을 제곱해서 뭐 정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은 제곱은 1 플러스 뭐 2배의 리얼 파트 W 더하기 이거니까 리얼 파트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내구나. 뭐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뭐 원 같은 게 조금 복잡해지고 식이 조금 복잡해지면은 계속 이렇게 계산으로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은 계산은 우리가 늘 시도해 볼 수 있는 툴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계산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긴 하지만 Z는 1이라는 영역을 생각을 해주면 얘가 1,0을 딱 지나죠, 그렇죠? 근데 1,0을 지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Z는 1을 지나는데 얘가 W에 의해서 어디로 갈까 생각해 보면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원이지만 어떤 뭐가 될까 생각해 주면 얘는
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무한대를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원은 무한대를 지날 수 없다고 아까 얘기했었던 게 이제 이런 뜻이었던 거죠. 무한대를 지날 수가 없으니까 얘는 직선이 됩니다. 얘는 무조건 직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직선이라는 것만 알면은 이제 상황이 좀 간편해지죠. 왜냐면 직선이 된다라는 얘기는 점 두 개만 알면 되니까. 점 두 개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점 아무거나 두 개 하나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뭐 그냥 아무 쉬운 점 대입하면 되겠죠. Z는 0 하면은 W는 0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뭐 Z는 마이너스 1 이런 걸 생각하면은 W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영역은 0,0 지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납니다. Z는 0을 안 지나죠. 이거 대입을 할 수가 없죠. Z는 I 이거 대입하면은 W는 1 마이너스 I분의 I니까 먼저 보면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죠. 그래서 어떤 점들을 지나는지 살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고 0,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요 두 점을 지나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리얼 파트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을 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Z가 1보다 작은 쪽이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Z는 1이 실수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Z는 1을 기준으로 영역이 두 군데로 나뉘죠.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인 요 실수가 마이너스 1인 요거를 기준으로 안과 밖이 나눕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나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부등식의 영역에서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점을 아무거나 하나만 대입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점이 Z는 0이니까 Z는 0을 대입해주면 W는 0이죠. 그래서 원점은 분명히 0을 포함해야 됩니다. 0이 포함하는 데가 여기죠. 그래서 얘는 이쪽이 될 수밖에 없어서 리얼 파트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요 W는 1 마이너스 Z분의 Z라는 요 영역은 Z가 1보다 우선 뭐 Z가 1인 거는 리얼 파트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로 보내주고, 마찬가지로 Z가 1보다 작은 애는 또 리얼 파트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걸로 보내줍니다. 뭐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리얼 파트가 0인 거. 아까 우리가 보이려고 했었던 게 리얼 파트가 0인 거였는데,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Z가 이게 아니었죠. W는 이거 있으니까 1-Z분의 Z인데 Z는 1 플러스 W분의 W니까 리얼 파트를 취하면 리얼 파트가 0이어야 되니까 1 플러스 W분의 W가 0이다. 그러면은 이제 분자모의 1 플러스 W 바를 한번 곱해보면 플러스 W 바를 곱해보면 1 플러스 W 제곱분의 리얼 파트의 W의 1 플러스 W 바가 0. 그럼 얘는 전개해보면은 1 플러스 W 제곱분의 W 제곱 더하기 W가 0인 거니까 얘는 뭐 W를 U 더하기 IV라고 써보면 뭐 U 제곱 더하기 V 제곱
더하기 뭐 리얼 파트죠. u가 0인 거니까 u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v제곱이 2분의 1의 제곱인 거니까 뭐 원점 지나고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1,0인 요런 원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원으로 갑니다. 뭐 원이니까 뭐 w 플러스 2분의 1이 뭐 요런 원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뭐 요런 것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었던 거는 이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어져 있을 때 우선은 가장 먼저 했었던 거는 결국은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면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거는 원 또는 직선을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내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영역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어져 있고 영역이 주어져 있을 때 타겟으로 하는 영역을 잘 찾아줄 수가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이어서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